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거가 항상 승립할 때 A, B, C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뭐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승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하죠. 양변 전개식이었을 때 개수가 서로 같은 차수항의 개수가 같다. 또는 모든 실수 x니까 어떤 x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등호가 성립한다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B, C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개수 비교법에 의하면요. 좌변의 x제곱항의 개수는 3. 우변을 봤더니 bx제곱, cx제곱해서 우변의 x제곱항의 개수는 b 플러스 c니까는 b 플러스 c의 값은 3이라는 걸 벌써 찾아냈죠.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잖아. a를 봤더니 좌변에 주어져 있는데 a에 1을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면 바로 a가 나오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식은 a 플러스 7이 되었고요. a에 1 대입했더니 0, 0이 되어버렸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7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등식입니다. 두 가지 원리를 다 제가 사용했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인 개수 비교법, 그리고 항등식의 뜻에 따라서 x에 무슨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 그 중근은 알파이고 k와 알파의 합을 구하되 k는 양의 상수라고 했습니다. k는 양수이면서 내가 중근을 갖습니다. 잘 알고 있죠? 뭐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지면 됩니다. 판별식이 0입니다. k 되었어요. 따라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2k 플러스 9 이퀄 제로가 되어야 돼요.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어버립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흔히 두 개가 있겠네? 근데 k 조건이 있죠. 양의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k 값이 다 양수이면 둘 다 택해야 되는데 하나가 아마 양수가 아닐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전개하였더니 k 제곱에다가 4k 그리고 마이너스 8k라고 해서 마이너스 4k 그리고 2, 2, 4 그리고 마이너스 4하고 36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32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 했더니 k 마이너스 8 그리고 k 플러스 4 내가 0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양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k값은 8이라는 것이 구해졌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비록 중3이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곧 몇 년 안 지나면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죠. 논술이라는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시험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가지런하게 빈틈 없이 생략 없이 서술 쓰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알파가 뭔가 k에 8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중근 알파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건의 합인 2알파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8이었기 때문에 알파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5가 나왔고 따라서 k 플러스 알파의 값은 3이라는 것이 구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문항인데 제가 원리를 자세히 설명했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판별식이 0입니다. 판별식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풀면 됩니다. 조건에 맞는 k를 찾아냅니다. 중근 알파의 값은 k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은 두 건이 모두 알파이기 때문에 두 건의 합인 2알파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값도 함께 구해냈습니다.
다음은 다항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3x 마이너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3차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예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나눠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여기서 한 줄, 두 줄, 세 줄로 개수만을 따와서 세 줄로 간단하게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나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을 가에는 fx, 나에는 gx라고 했습니다. 그때 f2 플러스 g,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항식의 나눗셈의 조립제법의 계산 원리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기초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개수를 따다가 이와 같이 났고요. 내가 0 되도록 하는 값이 3분의 1입니다. 그대로 3이 내려오고 3분의 1과 3을 곱해서 1이 되었고요. 그 다음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었고 3분의 1과 조립제법 원리는 다 알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올바르게 했는가 원리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럼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그 다음 더해줬더니 3이 되었고 3분의 1 곱해서 1 되고 이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다항식을 3분의 1을 근으로 하는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 그 몫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fx요.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2입니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눈 것이 아니라 3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고 했기 때문에 3을 앞에 곱해서 3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는 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었습니다. 오케이, 내가 gx입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고 그리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f2의 값은요, 2 대입해서 값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는요,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3의 값은 3을 대입해도 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 두 개의 합은 3 플러스 4라고 해 7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몫과 나머지를 딱 세 줄 만에 구해내는 일종의 간단한 종합적인 조립적인 나눗셈 방법. 이 제자는 나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립제법이었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3i, 흑은 복소수 2-3i, 이 흑수를 근으로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개수는 실수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의 값을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로 나타내었다.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실수, 개수, 방정식의 근이 2-3i이면요. 근의 공식을 가만 살펴보세요. 이것의 켤레 복소수도 반드시 근으로 갖게 되기 때문에 알파라고 하는 다른 거는요. 2 플러스 3i가 됩니다. 이것은 역수를 물었기 때문에 1 나누기 알파 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럼 복소수의 나눗셈이네.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문제에 곱해서 계산한다. 잘 알고 있는 원리 맞습니까? 따라서 나 계산했더니 13분의 보세요. 224에다가 플러스 3, 3, 13분의 a 계산은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끝 됐어요. 자, a 값은 13분의 2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3. a 플러스 p를 물었기 때문에 마치 i 자리를 1이라고 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13분의 2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3분의 1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헛수 혹은 복소수를 근으로 가졌을 때에
그것의 켤레 복소수 또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개수가 실수일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퀄 0. 이것의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로 표현된 이 시계값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의 뜻이 뭔가 이거예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이라는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을 봤더니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옳지. 이 식의 이 값은 알파분의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베타도 마찬가지로 이 방정식의 근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저식도 베타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오케이. 그 다음은 됐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 베타였으니까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2요. 두 건의 곱은 3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자, 고등학교 수학은요. 이 말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특별하게 계산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정제해서 깔끔하게 제가 몇 줄 안으로 답 계산하고 답을 내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근의 뜻을 물어봤습니다.